안녕하십니까. 화이통 방송의 문용호입니다. 오늘은 이 서양화가 김창한 선생님을 모시고 그 작품 세계라든지 등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희 도로교통단 여기 뭐 가까이 오셔서 작업을 하셔가지고 오늘 이제 모셨는데 상당히 고맙습니다. 울산서 여기까지 오시려면은 좀 제법 걸리죠? 1시간 조금 더. 그래, 먼 길은 아니죠, 그죠? 지금 그 유엔 그 평화공원 거기서 이제 매화 작업을 하시는데 어때? 매화 많이 폈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이 아주 절정입니다. 좋았죠. 예. 저도 이제 그 유엔 기념공원 안에 있는 건 이제 보지만 그 바깥에 평화공원에 있는 그쪽에 있는 거는 이제 작년에 보긴 봤지만은 색감이 되게 좋죠. 예, 아주 그 싱싱하고 그 자연 그대로 모습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 저기서 그러면 뭐 얼마 동안 작업을 하실 거예요? 엊그제부터 하셨죠? 한 일주일 지금 그랬고 앞으로도 한 일주일 더 할 것 같아요. 늘 우리 그 김창한 작가님하고는 통도사 그 영각에 있는 자장매 늘 그리시는데 거기서 만났잖아요, 저희들이. 그래서 몇 년 됐네요. 자, 그래서 상당히 시기를 지났는데 지금 이제 한참 뭐 필 때인데 상당히 좀 그 아직도 늘 그런 모습들 그림을 그리고 큰 어떤 캠퍼스를 놓고 그리는 모습들이 아주 선합니다. 그 작업하기가 상당히 힘들지 않아요? 거기 그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렇게 쓰고 계시던데 그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거? 지금은 모든 게 다 이제 익숙해져 있으니까 뭐 비가 오든 바람이 불든 춥든 덥든 별 상관없이 어디든지 그렇게 그립니다. 저는 이제 뭐 사진을 찍으러 가서 몇 번 뵙긴 했지만 늘 거기 뭐 돌부처처럼 쓰셔가지고 이렇게 붓을 작업을 하려고 그러면 이제 손시렵고 그러잖아요. 춥잖아요, 사실은. 그래도 움직이는 게 또 아니고. 그래서 참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나름대로의 그 느낌이 좀 있었어요. 야, 진짜 저 매화도 오랫동안 그 매화는 그 추위에 향기를 팔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그 곁에 서서 그 매화의 향기와 이런 것들을 늘 그 작품 속에다 옮기는 그런 모습들, 또 색감도 굉장히 화려하고 좋던데 거기서 어떻게 배색 어떤 느낌이 좀 있었어요? 작품에 옮기는 그런 과정이라든가 느낌? 그러니까 지금 추운 겨울인데 이 추운 겨울에 훨씬 더 이 매화, 이 꽃이 피는 것들이 극적인 그 대비를 이루는 것이 훨씬 더 아름답고 더 가슴에 사무칠 정도로 이렇게 와닿는 것이 더 강합니다. 향도 더 진하고 그런 것 때문에 현장에서 직접 향을 느끼면서 보고 그립니다. 지금 이제 그러면 작품들도 대작들도 많이 하셨던데 그 몇 점이나 하셨어요, 거기서? 통도사에서 얘기한다 그러면 그 18년째 원래 그리고 있죠. 18년이면 대단하시네. 숫자를 이렇게 헤아리기는 조금 그렇지. 그렇게 헤아려보죠. 왜냐하면 큰 거 같은 경우에는 한 해에 끝나지 않고 그 다음 해에 이어서 그리기도 하고 또 작은 거 같은 건 또 많이 그리기도 하는데 제가 이 통도사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 이제 부산 유엔 공원도 왔지만은 또 지리산 저기까지 이렇게 쭉 시간을 따라 흘러갑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 통도사 이쪽을 중심으로 집도 가까우니까 절반 이상은 그쪽에서 그랬는데 이제 그 서쪽 지방 이제 지리산 그 지역까지 이제 같이 그립니다.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이게 피니까 영각 통도사하고 뭐 그쪽에 에서 하고 난 뒤에 또 다음 쪽으로 이제 매화가 피는 쪽으로 계속 이동하면서 우리나라 이래 보면 그 동남쪽 그러니까 울산, 부산 쪽이 먼저 피고 그 다음에 이제 남쪽 김해라든가 저 창원 쪽, 그 다음에 이제 지리산은 지형은 낮지만 추우니까 한 달 이후에 핍니다. 그래서 1월 달부터 시작해서 보통 한 3월 말 정도까지 약 3개월 동안 매화를 그리는데 현장에서. 근데 얘기 듣기로는 이제 4월 달까지도 피는 것도 있습니다. 예, 저쪽에 배영사나 고불매 이런 건 좀 늦게 피더라고요. 많이 늦게 피고 제일 늦게 피는 게 아마 그 황엄사 흑매가 늦게 피는 것 같던데요. 그 되게 늦게 피어요, 거기가 사실. 거기도 늦게 피는데 어쨌든 거기보다 더 늦게 핀데도 또 이제 자기 연락 오고 와서 그리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한 넉 달 정도 우리나라에서 매화가 핀다고 봐야 됩니다. 저도 매를 좋아해가지고. 산청의 그 남영매라든지 뭐 아까 고불매, 서남사에 있는 그런 매라든지 뭐 많이 해봤어요. 근데 뭐 강릉에도 있다고 그러던데 이제 거기는 못 가봤습니다만은
좋고, 저는 이제 그 느낌이 그 매화 사진을 찍으려고 다 앵글이 되고 있으면 있잖아요. 그 모양도 좋고 하지만은, 그 향기, 뭐 그게 탁 치면은 아찔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 김 선생님 같은 경우는 늘 거기서 이제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향기 같은 거 이런 게 느끼실 때 어떻게 느끼셨어요? 향과 또 매화는 매실 농원보다는 사실은 이제 곰의 오래된 매화가 이 멋있잖아요. 나무 그렇죠. 자체도 멋있고 그 흐드러지면서도 절제된 모습, 거기에 이제 꽃망울이 하나 둘씩 맺히면서 탁탁 터뜨릴 때 그런 어떤 그 시각적인 눈으로 들어오는 것, 그다음에 향이 진하지도 않고 이게 참 은하하고 그런 게 기품이 있어요. 그 모양과 향과 그런데 그게 이제 하루 종일 향이 풍겨 나오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꽃도 이제 그래? 제가 아침부터 주로 이제 해가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그러다 보면 어떤 데 보면 이제 이게 좀 시들해 보여. 같은 이제 피는 와중인데도 향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것은 저 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향과 이제 빛깔이 좋은 순간. 그러니까 그걸 이제 기억에 담아가 그림에 그리는 거죠. 근데 이제 그 현장에서 이렇게 그리시다 보면은 이제 추운 날 수도 있고 이제 아침이라든지 또 낮이라든지 저녁 다 다르잖아요. 네. 사진 찍은 사람들은 이제 아침 나절이나 저녁 해가 약간 질 때가 좋거든요. 네. 근데 선생님은 어떤 데가 제일 그게 그림 영감이나 이게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건 이제 비슷할 것 같아요. 왜 사진 찍는 것도 이제 빛에 빛에 의한 의한, 생명이니까 그렇죠. 그림 그리는 것도 빛에 의한 그 명암과 색감 이런 것들이 그런데 거기에 이제 다른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향. 그 제가 현장에서 그리는 것은 그 향을 느끼면서 살아있는 그런 생동감을 그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빛이 중요하지만 그런 향이 진하고 빛깔이 꽃잎이 빛깔이 좋다든가 그다음에 비가 온 다음에는 나무 고목에서 이끼가 막 피어나랍니다. 그러면 평소 때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런 녹색, 초록색 이런 색깔이 없는데 왜 이렇게 나무에 넣나? 근데 저는 이제 나무에서 이 이끼 같은 게 막 피어났을 때 진짜 그때 너무 좋거든요. 좋아요. 그래서 그것을 강조해서 그리기 때문에 평소 때 사람들이 그냥 잠깐 보는 거 하고 제가 오랜 세월 동안 봤을 때 가장 인상 깊은 멋진 순간하고 표현이 좀 다를 수도 있는 거죠, 생각이. 그래서 이제 제가 선생님한테 듣기로는 이제 왜 현장에 나가 있는지 대부분들은 뭐 화실 안에서도 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언뜻 듣기로는 아까 같은 이런 자연의 변하는 모습, 그런 모습에 관한 느낌 이런 걸 좀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어떤 그 현장에서 계속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그 하시는 그 이유가 뭡니까? 그림 자체의 어떤 유리한 점이라 생각한다 그러면 이제 안에서 그리면 그림이 평면 그림이 그리면 고정된 그런 걸로 그림이 처음부터 끝까지 생각을 하게 되고 표현이 되거든요. 하지만 이제 밖에서 그리면 태양이 동에서 뜨고 이제 서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빛이 다르게 보면 그림자도 다르게 보이고 또 꽃도 이제 색깔이라든가 향이 그렇죠. 아침, 점심, 그 오후, 저녁 때마다 이게 또 다르게 와닿는 겁니다. 그 자체가 이제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림에서도 그런 것들을 이제 다양하게 변화무쌍하게 그릴 수 있는 거죠. 그런 점은 안에서 그리는 것에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고 그렇죠. 따라갈 수 없는 유리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말씀을 듣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막 춥고 엄청나게 어렵고 또 배고플 거 아니에요. 저 왔다 갔다. 뭐 거기야 뭐 통도 같은 경우는 가깝게 뭐 먹을 걸 식당이 있지만 또 멀리 가실 때는 그게 없을 것 같아요. 또 외국 같은 데 가실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주의를 하는 걸 고집하시는 것은 아까 그런 장점, 또 그런 매력 이것 때문에 그러시구만요. 참 대단하십니다. 학교는 공익대 나오셨죠? 네, 대학원 바로 나오고. 그래도 울산에서 이제 나름대로 처음에 제가 이제 만날 때는 선생님 하실 때 뵀거든요. 지금은 또 이제 퇴직을 하시고 많이 처음에 이쪽에 대학을 졸업하고 난 뒤에는 어디 부산 나고 좀 인이 있었다고 그러던데 어떻습니까? 처음에 시작한 게 어디서? 서울에서 대학원 졸업하고 부산에 이제 대학교 강의 나가고 하는 것 때문에 처음 왔었고 한 1년 반 있다가 울산에 잠깐 들렸는데 어떻게 인연이 닿다 보니까 벌써 아마 한 30년 가까이 됐어요. 학교는 제가 정년을 8년 반 남기고 일찍 명퇴를 한 겁니다. 그렇죠. 작업에 좀 몰두를 하기 위해. 그래서 저는 이제 만나고 난 뒤에 몇 년 후에
저기를 그 결단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 생각할 때는 야, 이게 좀 안정된 직업인데 그렇게 하고 또 그 바로 얼마 안 계시다가 호주하고 뭐 쭉 그 나가셨잖아요. 해외로 나가셔서 계속 활동을 하셨죠. 뭐 유럽하고 호주뿐만 아니라 뭐 동남아 세계 여러 곳으로 지금 뭐 작년에 중국만 해도 3번 갔었고 올해도 여러 나라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때 참 대단한 그 어떤 그 도전이라고 그럴까 뭐 이런 걸 하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뭐 얘기 듣고 보니까 상당히 일도 있고 그런 이력이나 이런 걸 봐서는 그 충분히 얘기가 되겠습니다. 또 전시도 많이 하셨잖아요. 예, 전시를 뭐 개인전만 하면 한 40몇 번. 그래 많이 하셨죠. 예, 주로 이제 뭐 그 주제를 뭐를 많이 하셨습니까? 이제 뭐 매화도 좀 물론 들어가셔서 통도사 먼저 하실 때는 제가 한번 뵀고요. 작품의 주제는 최근뿐만 아니라 사실은 저는 이제 현장에서 생동하는 자연의 생명력을 이제 담거든요. 근데 그 표현으로 보면 약간 이제 형상성, 구상적인 것이 좀 있으면서도 약간 추상적인 것과 섞어서 그리는데, 인물도 이제 포함되기도 했지만, 주로 이제 계절에 변하는 그런 현장에서 느낀 감동, 그런 그 생명을 이제 담습니다. 예. 그러면 그래도 주로 그럼 자연이라든가 예. 이런 쪽이 많이 자연주의 하시겠구만요. 예. 그 당시에도 한번 그냥 가면 작품도 상당히 크기도 하고 대작을 또 상당히 많이 하시는 편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현장에 느낀 감동이 크다 보니까 제한된 캔버스 안에서는 다 담기가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화면 자체도 큰 것도 하지만 그것도 안 되기 때문에 시리즈로, 그러니까 2개, 3개, 그렇죠. 4개 연결되는 그 캔버스. 그러니까 통도사 매화도 제가 시리즈를 크게 그렸지만 사실 여기 이곳 부산에 해운대 바다라든가 이런 것도 처음에 그릴 때는 작았었는데 이제 큰 캔버스 그리고 그다음에 그 큰 캔버스가 2개, 3개, 4개, 뭐 심지어 10개까지 연결되는 그것도 한 해 만에 못 끝나니까 2년, 3년 걸려서 그리기도 하고 그만큼 이제 생각의 폭이 이제 깊어지고 넓어지니까 그림에서 담는 형식도 캔버스라든가 내용도 많아지고 좀 변화가 이제 생기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조금 그 전시회 쪽으로 조금 진행하다가 나중에 작품 세계라든지 이런 걸 좀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아트페어라든지 비엔날레라든지 이런 데로 많이 지금 참여를 하셨잖아요. 네. 그런 참여하시면서 이제 느낀 점이라든지 이런 건 좀 뭐가 좀 있는지. 그것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아트페어, 비엔날레 이런 것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단체 교류전,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전, 뭐 작품 활동에 그러니까 전시의 유형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어떻게 얘기할지 조금 이제 애매한데. 그러니까 또 제가 이제 작품 활동을 국내에도 하고 또 이제 해외에서도 하고 또 개인전도 하고 그다음에 아트페어랑 뭐 다양하게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지금 생각은 개인전 위주로 이제 초점을 맞춰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 자신에 조금 더 이제 깊이 있게 파고들면서 왜냐하면 이 다양한 이런 것들 하다 보면 물론 장점도 있고 좋은 점도 많은데 제 자신의 어떤 다른 사람하고 자꾸 이래도 사회적인 상황하고 너무 복잡하게 하다 보면 제 자신의 중심을, 정체성을 찾는데 조금 혼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자신의 정말 작업에 몰두하면서 작품 세계를 보일 수 있는 것은 개인전이 가장 좋지 않을까. 그래서 국내도 그렇고 해외도 개인전 위주로 지금은 신경을 많이 쓰고 그걸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섞이는 것보다는 특히 개인의 더 독특한 개성, 또 특히 자기 작품 세계만의 분위기가 또 있으니까 이제 그런 점들을 전달하는 데서는 상당히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시간이 좀 너무 길어지면 재미가 좀 없었어요. 여기서 한번 쉬었다가 네. 이후에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